네, 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큰 흐름 체크해보고요.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 AS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전 상한가,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방송 이외에도 전문가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우리 시장 드디어 6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들어올린 건 2차 전지 업종이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포스코홀딩스와 코스닥, 에코프로, BM 등이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또 삼성전자 재고 감산 이슈로 반도체 업종, 그리고 방산주도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는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모두 약세로 혼조세 마감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지면서 오늘 코스피 출발은 약세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후 오전 9시경에 저점을 찍은 후에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려갔습니다. 어제 대비 0.44% 상승한 2,495.81포인트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3천억 원 가까이 물량 담았고요. 제조업과 전기전자 비중 크게 담아냈습니다. 개인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거래일째 매수세를 이어갔고요. 기관은 2거래일째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다만 오늘 모든 주체에서는 매수가 들어왔지만 금융투자에서 5,600억 원가량 거세게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코스피와 같은 그림입니다. 코스닥은 출발도 강보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상향 그려가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그 힘이 더 강해졌는데요. 어제 대비 무려 2.38% 오르면서 850.21포인트로 50선 탈환하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을 이끈 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였습니다. 기관이 코스닥에서는 1,100억 원 넘게 사들였고요. 외국인도 580억 원 가까이 물량 담았습니다. 그리고 매수세를 연일 이어오던 개인이 9거래일 만에 매도 우위로 포지션 변경이 일어났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계속 장중 연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오늘 1,342원 넘게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간밤 퍼스트 리퍼블릭바의 은행 위기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이어지면서 원화 상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보다 1원 70전 오른 1,338원에 거래 마치면서 상승폭은 그래도 일부 돌려냈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백승화 대표 그리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여대 약세를 이어던 시장이 오늘 양시장 모두 플러스권으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분위기도 조금 바뀌었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시장과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알아보는 시간이죠. 먼저 백승화 대표님의 특징주 들어볼게요. 네, 오늘 장 무대를 뒤집은 종목 아무래도 이 종목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에코프로를 오늘 또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에코프로가 지금 굉장히 고가를 만들어 주었다가 조정을 거의 2주 정도 받았었는데 2주 정도 조정을 받는 동안 지수 역시도 좀 상승세가 많이 꺾였었고 오히려 이제 근 일주일 동안 지난주 목요일부터 5거래일 동안 어제도 제가 이제 하락이 나왔다. 양봉 하나 정도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래도 이제 만족할 만한 양봉이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네, 에코프로가 그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상승폭은 이제 18% 고가 마감을 내줬다는 점이 또 긍정적이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에코프로를 지금 이제 과대 비중을 투자해서 이 초반 구간부터 13만 원대 가지고 있던 사람과 뭐 이를테면 30만 원대 가지고 있던 사람과 50만 원대 가지고 있던 사람들 다 매입가가 다를 거고 80만 원대 매수한 사람은 아직도 손실 구간일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을 어디서 매수했느냐에 따라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가는 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네. 명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 거래대금이 현재 지금 어마어마하게 터지고 있어요. 이 거래대금 상위 구간 살펴보면요. 오늘 1조 7천억대 거래대금 형성이 되는 모습인데 최근에 오늘뿐만이 아니고 이 구간 엄청나게 오버슈팅이 나왔던 구간에 2조에 가까운 거래대금이 형성되기도 하는 등 어마어마한 거래대금이 형성되고 모든 종목들이 이 종목이 움직이면은 다 숨죽이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에코프로를 빼놓고는 지금 시장을 얘기할 수 없는데 저는 주목해보는 부분이 에코프로가 결국에 언젠가는 이 거래대금 1위를 넘겨주고 다른 네. 종목들로 수급이 분산이 될 거예요. 그 시장에서 2차 전지 이후에 어떤 테마가 더 받아서 시장이 나올 수 있는가, 수익이 나올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 많이 드리고 있고요. 에코프로 지금 매수하시는 거는 물론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지만 큰 비중을 싣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헝가리 공장에 대한 착공 소식 이제 유럽에 진출하는 첫 번째 국내 기업이에요. 양극재 기업 중에서는 이제 국내 처음으로 진출하는 유럽 진출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혜를 또 받으면서 최근에 이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뉴스에 대한 부분도 호재가 나오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이라는 재료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모든 거를 반영한 주가 이미 8배 이상 상승이 나왔고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또 매매를 해야 되는 영역이다. 꼭 명심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11거래일 만에 장대 양봉 나온 에코프로였습니다. 오늘 고점 18% 상승 마감을 했죠. 매수가에 따라서 뷰가 달라질 것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현재 매수는 가능하지만 큰 비중은 지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해주신 백승화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전략을 더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통해서도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합니다. 이어서 골든마술 전문가님의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니까 정말 백승환 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에코프로를 빼놓고 그쵸. 얘기할 수 없는 시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정말 5거래일 만에 이제 반등에 성공을 해줬고 그쵸. 야,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수 자체가 거의 뭐 2% 이상 가깝게 상승을 해주다 보니까 야, 지수 자체는 좀 강하게 상승을 해줬는데 사실 이제 그 에코프로 자체의 거래대금 자체도 1조가 넘게 들어오면서 사실 지수는 강하게 올렸지만 이제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외를 받을 수도 있던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늘 좀 상승하는 종목들 한 1,200개 정도 됐고 하락하는 종목 한 1,000개 정도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이제 플러스 0.44%로 마감을 해줬는데 이 코스닥 쪽에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 아니면 에코프로비엠, LNF 이쪽 친구들의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네. 시장 지수가 이 정도까지 끌어올리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오늘 첫 번째 특징주로 본 게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종목은 이제 DKND라는 종목입니다. 한번 좀 차트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은데 네. 참 제가 말씀을 저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돈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 리오프닝 쪽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화장품 관련주 섹터 쪽은 어떻게 보면은
요런 그 이슈들이 있었죠. 이제 그 대만 발언으로 인해서 네. 이제 이슈들이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도 같이 하락을 하고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쪽에서도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조정들이 이제 같이 시장과 같이 수렴을 하면서 4거래일에서 5거래일 정도 같이 조정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요거는 좀 단기적인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단기적인 조정이라 생각을 하고 오늘 DKND 같은 경우에 이쪽 친구는 이제 패션 의료 여기에 관련된 친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친구가 오늘 장 그 분봉으로 한번 보시면 좋은데 오늘 사실 오전장만 하더라도 별 흐름이 없었어요. 오전장만 하더라도 별 흐름이 없다가 오후장에 갑자기 이제 뭐 10% 이상 가깝게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와 이제 정말 지금 리오프닝 친구들은 저가 매수의 찬스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리오프닝 그 관련된 섹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4거래일, 5거래일 정도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 내가 이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하시고 아니면 좀 그 속 타는 느낌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조정이 계속해서 조정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직 매수를 이 리오프닝 쪽 매수에 안 들어가신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지금 요 패션 쪽이나 화장품 쪽은 아직도 저가 매수의 찬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시나요 혹시? 네. 제가 상호명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명품 중에 네. 이제 루땡땡이라고 있어요. 루. 네. 이제 여성분들이라면은 네. 루땡땡 네.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게 그 기업이 네. 루땡땡땡땡이잖아요. 그렇죠. 루땡땡땡땡. 네. 근데 그 기업이 네. 지금 테슬라의 시총까지 턱밑까지 쫓아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은 그 루땡땡이 네. 시가총액 자체가 5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네. 환산하면 670조예요. 그러니까 가늠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가방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 네. 지금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어. 테슬라의 턱밑까지 쫓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네. 리오프닝 섹터들 그리고 화장품, 이 의류, 패션 쪽은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그 좀 지켜보셔라 이런 의미로 오늘 DKND를 첫 번째 특징지로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네, DKND 오늘 9%대 오름세 마감 보였습니다. 리오프닝 의류 합성 피업 관련주이죠. 그동안 중국 관계 악화 우려로 좀 리오프닝 관련주 조정세 받다가 점진적 상승 움직임 나오고 있다. 저가 매수의 기회로 리오프닝 주는 꼭 관심 갖고 보자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골든마우스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럼 백승화 대표님의 두 번째 특징주 들어볼게요. 이 종목은 이제 그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오상자일이라는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오상자일은 이제 핵심 사업 부문은 PLM, 제품 수명 관리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이 사업 주요 부분인데 화장품에 대한 테마도 좀 받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제 뉴스를 받고 있는 것은 테슬라, 2차 전지, 알루미나, 보헤마이트, 블리마시텍 이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시세가 좀 터지는데 뉴스를 이제 띄우고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이 있었다. 상한가 터치하고 이제 오후장에 좀 밀리는 모습이 있기는 했는데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또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차트를 잠깐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면요. 네. 항상 저는 이렇게 떠 있는 구간에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좀 내려와 있는 구간에서 시세 초입 구간, 제가 이 역배열 구간에서 이제 흐름을 돌리는 이 구름대를 만들고 흐름을 돌리는 이런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또 이제 언급을 드리고 추천을 드리기도 하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사실 물렸을 때도 손절에 대한 기준이 또 명확할 수 있고 손절을 봤을 때 손절폭이 짧아요. 그런데 시세가 나기 시작하면 장중에 이렇게 상한가도 올라가기도 하고 상한가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도 시세가 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폭발적인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나면 다음부터는 이 종목에 대해서 사람의 이제 관심들이 많이 쏠리고 거래대금 형성이 되었을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이 거래대금이 뉴스를 나오는 걸 보고 따라가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를 미리 분석해서 올라갈 만한 자리를 사놓고 기다리는 전략을 많이 봐야 된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려요. 시세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이제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는 과열 구간일 수 있겠지만 내려오면은 또 메리트가 있는 자리다. 그리고 이 종목 자체가 다양한 재료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화장품에 대한 부분도 영위를 하고 있고 PLM 그 제품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주요 거래처로 현대차도 있고 기아도 있고 대한항공도 있어요.
이 제품 수명 주기 관리를 하는 회사인데 네. 이 대기업들 딱 들으면은 알만한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고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테슬라에 대한 이슈를 받고 오늘 이제 굉장히 또 상한가를 터치하는 시세가 났는데 현대차가 지금 이제 글로벌 그 매출액이 자동차 전체 업종 중에 현대차랑 기아를 합쳐놓으면은 지금 제일 많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차를 많이 판다고 해요. 1분기 매출이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현대차 기아에도 이제 그 PLM 제품 수명 관리를 납품을 하고 있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이슈가 엮이고 시세 초입 구간에서 이 좀 뉴스가 나오고 한다면 더 추가적인 시세가 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뭐 8,000원, 9,000원 이상도 열려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상한가 이후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네. 내려오는 영역에서 또 매매 전략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고 노란톡방 오시면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문의 주셨을 때 또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한번 소통하시면서 여러분들 모두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삼자이엘 제품 수명주기 관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 현대차, 대한항공 등 대기업 거래처로 두고 있고요. 오늘은 테슬라 분리막 채택 뉴스로 모멘텀 받으면서 상한가 도달 후에 20%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시세 초입 구간으로 현재 매수 가능 의견과 함께 조정 구간에서도 메리트 있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이야기해주신 백승화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또 제가 말하다 보면은 네. 특징줄 말을 네. 못하고 갈 수도 있으니까 네. 일단 특징주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제 어제 오늘 두 번째 특징주는 이제 미래생명 자원이라는 네. 종목이고요. 사실 제가 저번에 또 팜스토리와 같은 그 같이 연관성이 있는 네. 종목이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요새 최근에 보면은 사료 곡물주들의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도 강하게 상승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 사료곡물주들이 작년 한 해 때 정말 강한 시세와 강한 파동을 보여줬었는데 그런 한 번의 큰 파동들을 그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점차 어느 정도 매물들이 소화되고 나서 지금 다시금 그 강한 상승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흑해곡물이 있어서 그 파기 협정이 네. 파기 우려. 위협에 있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더욱더 사료곡물주들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좀 그 곡물 사료 관련주 친구들은 테마성이 좀 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왜냐면은 영업이익면 측에서 좀 받쳐주지를 않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금 미국 연준에서는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을 시키고는 있지만 쉽게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아요. 왜냐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러우 전쟁은 계속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 사료 곡물주 친구들의 흐름은 계속해서 좀 나타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항상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제가 항상 좀 제값보다는 그 저가 매수해서 그 종목을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사람인지라 이런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은 그때 사고 싶죠. 그쵸. 이때부터 네. 이제 사람 마음이 흔들려요. 살랑살랑 계속 갈 것 같고. 들어가 볼까? 그쵸. 네. 막 근데 참 이런데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네. 보이지가 않아요, 사실. 그쵸. 그러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벌써 저점 대비해서 지금 계산을 해보면 벌써 100%가 넘게 올라갔거든요. 네. 이미 100%가 넘게 올라간 종목이에요. 근데 이런 테마나 이슈는 좀 강하기 때문에 더욱더 상승 흐름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무리하게 이런 그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은 너무 과하게는 무리하지 마셔라 이런 취지에서 오늘 또 미래생명자원을 두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네, 미래생명자원 곡물 사료주 흑해곡물 협정 중단 우려에 사료주 시세가 이어지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시세는 이어질 것이지만 테마성 짙은 종목들은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자 이야기 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골든마우스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네, 방송 이후입니다. 오늘도 8시부터 골든마우스 전문가님께서 방송에 이어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 중에 계십니다. 어떤 주제인지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오늘 돈이 흘러가는 섹터를 네.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궁금하네요. 돈이 흘러가는 섹터.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제가 앵커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루땡땡땡이 네. 어떻게 그렇게 시가총액이 올라갔고 벌써 테슬라의 토미까지 쫓아갔냐. 네. 그 돈이 지금 어디서 나고 있느냐. 그리고 어디서 발생을 하고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그러한 섹터들에 대해서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방송 끝나고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이 흘러가는 흐름 방향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8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략주 AS 시간이죠.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 필요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백승화 대표님의 전략주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전문가님께서 수목을 나오시고 계셔가지고 어제 전략 주셨던 두올입니다. 오늘 하루만이지만 숫자 조정받으며 거래 끝냈고요. 자동차 부품 내장재 제조업체입니다. 어떤 말씀 또 주실까요? 두올이라는 종목을 제가 어저께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가져오면서 어떤 회사이고 이 종목 어떻게 투자 포인트 잡아보면 좋을지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말씀을 가져왔는데 두올 같은 경우는 오늘 1% 정도 이제 떨어졌는데 사실 종목이 뭐 크게 의미 있는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엄청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흐름은 아닌데 이 선을 보면은 이 바닥 구간에서 1월 달부터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고 있는 종목이고요.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지금 많이 죽어 있는데 이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역시도 제가 말씀드렸던 자동차 부품주들, 저는 자동차 부품주들 굉장히 좋게 본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네.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고 제가 이렇게 고점 구간에서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영역에서 상승 추세를 만들고 이런 종목들을 또 추천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많이 있고 스윙으로 볼만하다. 이제 자동차용 내장재, 원단이나 시트 커버, 이런 가죽 이런 거를 하고 있는 이제 회사인데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도 저는 재무제표가 너무 나쁘면은 그 종목을 아예 추천하지 않아요. 근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자체가 5천억대 그리고 이제 100억, 200억 이상은 꾸준하게 나오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뭐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놓고 기다린다면 누구나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네. 그리고 상승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영역인데 제가 또 말씀드렸던 부분,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차랑 기아가 지금 이제 글로벌 마켓 1분기 차 판매량이 GM도 넘어섰고 뭐 이제 포드 뭐 이런 다 넘어서서 제 도요타보다도 많이 팔았다. 현대차랑 기아를 따로 놓고 보면은 아직 도요타에 밀리는데 이 두 개를 합쳐놓고 두 개는 이제 같은 회사를 공유하고 있죠. 현대모비스까지 순환 출자 구조로 이렇게 엮여 있는데 현대차랑 기아의 차 판매량이 도요타를 뛰어넘어서서 1위, 글로벌 1위에 올라섰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그럼 이 수혜가 자동차 부품주로 당연히 옮겨가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EV, 뭐 제네시스 EV, 뭐 제네시스 이런 그 프리미엄 세그멘트에도 계속 이제 타겟이 잘 들어가고 있고 전기차 쪽으로도 굉장히 또 매출을 많이 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의 성장성을 좀 주목을 해보고 싶어요. 현대차가 앞으로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그리고 자동차 관련 업종 자체가 섹터가 크기 때문에 저 2차 전지 이후에 자동차 부품주들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닥 구간에 있기 때문에 또 부담이 없다. 네. 고가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구간에서도 매수를 한다면 누구나 또 편안하게 수익을 쌓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져서 종목을 추천드리게 되었고요. 지금 자세한 전략은 또 노란톡방 오시면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그냥 매수해서 기다리면은 누구나 수익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에요.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좀 차분하게 보시는 분들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아닌데 지금 이 뉴스를 기다리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매수해놓고 기다린다면 누구나 큰 수익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좋게 봐주고 계시죠. 두올에 대해서 아직까진 거래량 들어오지 않았지만 거래량 들어오며 시세 분출될 때까지 다소 중기적 관점으로 보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7일에 매수했던 2차 전지 관련 저평가 종목으로 추천 주신 나인테크입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좀 조정 받다가 오늘 아래꼬리 달면서 양봉 마감했습니다. 2.52% 상승세 보였는데요. 어떤 전략도 주실까요?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 오늘 깜짝 놀랐던 게 네. 장중에 이제 8%까지도 밀리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밀릴 만한 구간이 아니에요. 제가 추천드렸던 구간이 사실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갔을 때는 이제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뭐 목요일부터 시작된 네. 5거래일 연속의 하락에 좀 사실 많이 밀렸던 것이 좀 우려가 되어서 이 종목을 손절해야 되나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와서 AS 상담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아래꼬리가 달리긴 했는데 이 부분 분봉상에서 순간적으로 밀렸다가 다시 올라온 영역이에요. 크게 뭐 우려할 만한 영역은 아니고 누군가 이제 던졌다라고 보여지는 영역이죠. 장중에 6% 가까이 떨어졌었는데 4만 주. 그래봤자 거래 대금이 크지 않아요. 아직도 바닥 구간에 해당하는 모습이고 올라갈 영역은 굉장히 많이 있다. 저는 떠있는 이제 에코프로 같이 2차 전지 중에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 말고 바닥 구간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현대차 그리고 이제 기아 이런 부분들 글로벌 차 판매량이 높고 2차 전지 이후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부분은 2차 전지 소재 부품주들 아직 안 오른 부분들 많이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실적이 나쁘면은 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 적자에서 흑자로 흑자 전환되는 부분 이것도 굉장히 또 재무적으로 호재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흑자 전환이 됐을 때 주가가 많이 뻥튀기 되는 것들 여러 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주식시장에 이제 기본적으로 실적은 근본이다라는 점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도 뭐 마음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추세대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승 추세가 만약에 이탈이 되고 음봉이 확정이 된다면 3,200원, 3,100원 정도는 손절 라인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장중에 이탈되는 거 말고 아래 꼬리 아니라 이제 음봉으로 확정 마감되면은 그때는 좀 아쉽지만 손절하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지금 구간에 아직 이제 매수세 남아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도 매수는 가능하다라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종목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인테크 올라갈 여력은 더 남아있고 현대차기의 수혜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실적도 좋아지는 기업인데요. 다만 응봉 확정 마감될 경우에는 정리 의견 드렸습니다. 자세한 전략은 대표님의 노란톡 들어오시면 더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도 자동차 부품주 코리아 FT입니다. 4월 13일 매수했고요. 자율주행 테마도 묶이고 지난주 손절가 짧고 수익은 크게 이런 전략 주셨고요. 이 종목 역시나 실적 좋아질 것으로 예상해 주셨거든요. 제가 2월달, 3월달에는 정말 AI 로봇 쪽만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고 네. 최근에는 사실 제약바이오 쪽도 전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단기간에 수익을 많이 거두었던 네. 뭐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도 있었고 지난주에는 방산주를 파이버 프로라는 종목을 가져와서 방산주에 대한 전략도 말씀을 드렸는데 큰 줄기로 잡고 가는 거는 저는 지금 자동차 쪽이기는 해요. 이제 자동차 쪽이 받아갈 만한 테마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서 2차 전지 이후에 올라갈 만한 테마 저기 살펴보면은 반도체 아니면 자동차 이쪽 정도인데 큰 업종을 봤을 때 지금 반도체가 단기간에 뛰어오르기는 또 쉽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코리아 FT 역시도 자동차 부품주에 해당을 합니다. 상승하는 흐름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종목이고 종목 역시 수급에 대한 부분도 또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투자자별 매매 종합을 보면 기관계, 외국인, 매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습이 있는데 금융투자나 사모펀드 쪽에서 꾸준히 이제 저가 구간에서 꾸준히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지금 구간에서 폭발적인 거래량이 형성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종목 역시도 뉴스를 받았을 때 굉장히 올라갈 만한 영역이 많이 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뉴스를 보고 매수하는 게 아니고 뉴스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을 내가 분석을 해서 이 종목이 어떤 영업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어떻고 재무가 어떻고 이 종목이 나올 수 있는 뉴스가 어떤 것이 있을지 그런 것을 분석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코리아 FT 역시 지금 구간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수가 부분에서 뭐 1%, 2% 정도 움직인 영역인데 제가 5% 정도 수익 났다고 이거 매도하라는 의견을 드린 바가 없어요. 더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매도 의견을 드리지 않은 거고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AS 이어가 보겠습니다. 2월 24일에 매수했던 MS 오토텍 역시 자동차 부품 종목이네요. 32.85% 수익률 달성한 종목인데 오랜만에 AS 주셨어요. 어떤 의견 주실까요? 제가 어제는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을 매도 의견을 드리면서 네, 좀 맞아요.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매도 의견 드리지 말고 매도 의견보다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 만한 종목들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 부분이 지금 네 종목 다 자동차 부품주잖아요. 네. 자동차 부품주 쪽이 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MS 오토텍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어요. 제가 추천드렸던 가격보다 30% 가까이 올랐는데도 저는 지금도 아직 더 갈 자리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제가 이런 종목들을 매매할 때 사실 21선이 이탈되면 매도 의견을 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제 3번 모터스에 대한 부분도 좀 매도 의견을 한번 드렸었는데 오늘 다시 21선을 회복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고가의 구간에서 이게 15%. 전 이날 바로 매도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런 종목들을 그리고 상신전자 같은 경우도 이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는 영역, 제가 이 박스 구간이 매수했던 영역이죠. 올라갔을 때 수익을 내고 지금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매매 전략을 짜보는 거 이런 전략들 위주로 지금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폭발적인 거래량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MS 오토텍도 아직 좀 폭발적인 거래량이 형성이 되지 않았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 종목도 거의 깡패나 다름없습니다. 매출액이 1조가 넘고 2조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이 있고 영업이익 600억, 300억, 500억, 1,400억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전년 대비 190%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에요. 주가가 이 종목이 지금 적정한 주가라고 보여지는 부분 저도 5,000원까지 가야 돼요. 지금보다 2배 정도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동차 부품주 4개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주 외에도 제가 바이오라던가 뭐 방산주 이런 것도 테마적인 부분도 잡아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또 소통하면서 전략들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AS 종목들 매도 전략 주셨는데요. 오늘은 매수하기 좋은 시점인 종목들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MS 오토텍 거래량 나오기 전이고 실적 받쳐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방 예상,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전략주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방송 전략주였던 데이터 솔루션 4월 26일 어제 매수를 했습니다. 이런 AI 데이터와 함께 묶여서 추천 주셨고요. 오늘 강보합으로 거래 끝이 냈습니다. 네. 어떤 전략일까요?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목표 수익률 자체를 5%로 드렸어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이미 5% 수익률을 달성했네요. 달성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차트를 한번 같이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제가 그 노란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계속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5% 수익권 목표 수익률에 매도 주문 걸어 두셔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참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유 뭐야 언제 갔어? 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제 오늘 후다닥 갔다 왔습니다. 후다닥. 근데 이제 오늘 또 매도 만약에 바쁘셔가지고 매도 주문을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어떤 변동성이 나온 흐름이 나오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까지도 그냥 데이터 솔루션을 무난하게 좀 지켜보시고 목표 수익률까지 잘 홀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너무 크게 욕심을 내실 필요는 없어요. 욕심 내실 필요 없이 저희가 정한 이제 그 목표 수익률까지만 딱 그 수익권 챙기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익률 달성하면서 전문가님 채팅방에서는 매도 전략 주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신다면 지켜보시면서 목표가까지 홀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4월 19일에 매수했던 화장품 용기 관련 종목 연우입니다. 오늘 강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좀 중국 관계 악화 우려로 조정받다가 다시 빨간불을 켰습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말씀드렸던 시기 자체에서 좀 그런 이슈가 터질지는 사실 몰랐죠. 모르죠. 이게 어떻게 제가 그 뭐 이게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갑자기 터지면서 주가도 조정을 받고 시장도 이제 조정을 크게 받았던 시기였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뭐 연우 차트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그 리오프닝 관련주인 친구들 차트가 다 비슷한 모양새를 그려주고 있어요, 지금. 이 친구들도 그 이슈가 터지고 나서 4거래일, 5거래일 동안 시장과 같은 모양새의 그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어제 오늘 해가지고 이제 화장품도 그렇고 패션도 그렇고 지금 자리를 좀 잡아주는 모양새를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모양새를 보고 있는 게 지금 LG생활건강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낙폭을 그만하고 오른쪽으로 이제 자리들을 횡보를 해주면서 계속해서 자리를 만들어주는 모양새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결국에 그 이슈 자체가 이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로 인해서 조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맞았지만 네. 계속해서 조정을 받을 그런 이슈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결국에 돈을 버는 회사, 돈을 버는 기업들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제가 화요일 날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라는 특별한 이벤트로 인해서 이 리오프닝 섹터 친구들은 매출이 전무한 상태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금 리오프닝이 시작된 거예요. 마스크를 이제 해제를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옥석을 가려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옥석이냐? 자, 여러분들 제가 그런 이슈가 나올 거를 알았을까요? 몰라요. 저는 그런 걸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업들,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은 이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몇 년 전에서 이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화장품 기업들과 회사들은 사실 중국에 대한 그 중국인들의 이제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강했기 때문에 거기 시장이 정말 들어가면은 매출도 잘 나오고 이제 영업이익도 잘 나오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지리적 그 지정학적 리스크는 염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도 이제 몇 년간 단연간 그 쌓여놓은 데이터들을 보면서 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장사를 하면 그 사업을 하면 버티질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발언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중국과의 관계, 또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또 언제 틀어질지도 모르고 다시 언제 화해가 될지도 모르는 이런 불안한 리스크를 감수할 수는 없는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도 이제는 중국 쪽에서 의존하는 기업들, 의존을 하는 탈피한다. 네. 기업들은 조금 이제 점차 우리가 좀 피해야 되는 부분이고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다른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중동이나 유럽 아니면은 미국 이런 친구들 여기 이쪽으로 퍼져 나가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쪽으로 좀 화장품 관련주나 패션 관련주는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우도 이제 네. 홀딩 하시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후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으나 장기로 갈 조정은 아니다 말씀해 주셨고 이런 중국 의존도 낮추면서 다른 파이프라인 만들고 있는 종목들 관심 있게 보자. 그리고 연후는 보유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31일에 매수했던 SGNG입니다. 원전 원료 관련 주이고요. 이 종목도 지난주 후반부터 좀 조정 나오다가 오늘 강보합 거래 끝이 냈습니다. SGNG는 또 어떤 전략 주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종목의 예를 들어서 네. 목표 수익률이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노란톡방에서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까지 한 번에 다 매도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이제 어느 정도 부분 정도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금은 챙겨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SGNG 같은 경우에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 수익률 자체가 제가 목표 수익률 10%로 잡았습니다. SGNG를. 근데 한 7%에서 8% 정도 되는 수익권이었어요. 여기서 어느 정도 내가 수익금을 좀 챙겨가고 나면 남은 잔량으로 목표 수익률까지 더 보시면 되는데 지금 원전 친구들 오늘 사실 이제 G2파워가 정말 좀 강하게 밀렸습니다. G2파워가.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원전에 지금 떠오르는 대장주라고도 볼 수 있는 이 G2파워. 오늘 장주에 거의 15%까지 가면서 하방부 이하까지도 맞았다가 다시금 이제 이 밑골이 달아 올려주면서 다시 말아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줬던 게 G2파워인데 자, 원전 친구들도 저는 원전은 항상 좋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전 러버죠, 러버. 네. 원전 러버인데 그러니까 어느 종목이든 어느 섹터든 여러분들 계속해서 끝까지 상승하는 건 없어요. 그쵸. 상승하면 하락하고 하락하면 상승하는 겁니다. 정말 기본적인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원전 친구들도 지금 쉼없이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지금 보면은 3월 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쉼없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고 오늘 좀 어떻게 보면은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SGNG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G2파워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 있을 때는 만약에 매수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더 이 저가 매수의 찬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얘를 내가 이게 다시 수익권을 다 반납했는데 좀 아쉬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 다시 하면 돼요. 어떻게? 우리가 수익권에 왔을 때 한 번에 매도하는 습관보다는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금들 챙겨가고 잔량으로 목표 수익률까지 보는 그런 습관들을 우리가 다시금 만들면 됩니다. SGNG도 제가 홀딩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GNG 저가 매수의 기회고 그리고 보유자라면 분할 매도 수익 실현하시면서 잔량 대응 의견 드렸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은 8시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시간입니다.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 들어보는 시간이죠. 먼저 백승화 대표님의 전략주 들어볼게요. 제가 최근에 자동차 부분 중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 네. 테마에 대한 부분도 놓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제가 이제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리스크 해지라는 것은 이제 시장이 떨어질 때 울타리를 짓고 내 계좌를 지키는 그런 종목들을 얘기를 하는데 시장이 떨어질 때 오르는 테마들이 있어요. 그중에 방산주에 대한 부분을 지난주에 한번 언급을 드렸었고 오늘은 히토류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종목은 유니온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유니온이라는 종목은 이제 종속회사 유니온 머티리얼이 페라이트 사업을 하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네. 히토류 관련주로 엮여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차트를 잠깐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과거에 2020년도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이후 계속해서 이 히토류 관련됐을 때마다 이슈가 나올 때 어마어마한 상승을 많이 기록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 구간에서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아니라 이제 전쟁에 대한 우려감과 중국과 러시아 편을 들고 뭐 이제 대만에 대한 문제들도 나오고 이러면서 중국과 미국의 사이가 좀 좋지 못하죠. 그러면서 부각이 되는 게 중국이 또다시 히토류 카드를 또 만지작 거리니까 이 유니온이라는 종목이 뛰어오르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도 제가 이 종목을 매매하면서 사실 수익을 많이 냈던 종목인데 지금 구간에서도 다시 한번 단기적인 접근이 가능해 보여서 그래서 오늘 떠있는 구간임에도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종목은 사실 내려왔을 때 매매하는 게 더 좋기는 한데 제가 이제 수요일 목요일 날 나오다 보니까 아마 금요일이나 월요일쯤에 내려오는 구간이 있으면
8,500원 내외 구간 또 매수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내일 시초가에도 매수가 가능해 보이는 부분이 있고 단기적으로 손절 라인만 좀 잡아드리면요. 일단 8,5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고 매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히토류에 대한 테마가 아직 죽은 테마가 아니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 시장이 안 좋을 때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 만큼 시장이 지금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완전히 돌아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이거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저는 뭐 시장의 불안정성은 남아있다라고 보여진다. 네. 에코프로를 필두로 해서 2차 전지만 많이 올라간 모습이거든요. 시장의 그 흐름이 다 자금이 나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2%나 넘게 2.4%까지도 코스닥이 상승을 했는데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봤을 때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는 비슷비슷했거든요. 네. 2차 전지 외에는 아직 수혜를 많이 못 받고 있다. 그런데 이 히토류에 대한 부분, 중국과 미국의 그 분쟁에 대한 부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불씨가 꺼지지 않는다면 히토류주 다시 한번 튀어오를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매매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이제 10,000원 정도 보시고 5%에서 10% 정도 5% 이상 수익 나면은 좀 챙기면서 매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방 오시면은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 노란톡방 참여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떨어질 때 올라가는 테마 히토류 관련주 유니온 제시해드렸습니다. 페라이트 사업 부각되면서 관심 받고 있고요. 목표 수익률 5%,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8,500원,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 들어볼게요. 또 왔습니다, 앵커님. 네, 또 리오프닝인가요? 왔어요. 리오프닝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또 왔다라고 네, 하면 이제 원전 신재생?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오늘 또 왔는데 어떤 네. 거냐면 최근에 이제 또 수익 실현을 했던 이제 종목이랑 같은 섹터에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5월이죠, 이제. 네. 그러면은 가정의 달. 모내기 시즌. 모내기 시, 시즌. 대동기호랑 비슷한. 아, 그렇죠. 네. 대동기호랑 비슷한 네. 종목인데 네. 사실 이제 요 정도만 들으셔도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네. 왜 그러냐면 자 저번 시즌에도 그 농기계 관련 종목을 가지고 왔었고 그 최근에도 농기계 관련주를 또 가지고 왔었죠. 근데 네. 오늘도 또 농기계 관련주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대동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G7 농업 장관들의 회담이 열린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시세가 바로 났잖아요. 그렇죠. 시세가 같이 나와줬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어떻게 보면은 대장주로서의 흐름을 한번 나타내줬던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의 힌트를 좀 더 드리자면은 사실 그 네옴시티도 그렇고 아니면은 지금 미국에 국빈 방문을 하고 있는 그 네. 사절단, 경제 사절단으로도 참여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어디든 그 같이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런 흐름들이 한번 나타내주고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차트가.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북미 그 사절단으로 인해서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7%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이제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농업장관들 그 회담이 열리면서 이 시세가 분출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농기계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네.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는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매수를 해봐도 괜찮은 자리구나. 해볼 법해도 괜찮은 구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시장에 지금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좀 그 수익률을 가져가시라고 지금 오늘 또 한번 농기계 관련주를 가지고 왔고요. 사실 근데 농기계 관련주라 해가지고 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 에너지 쪽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은 우리가 좀 크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식량 대란 쪽은 생각을 좀 크게 안 해요. 근데 사실 부각되고 있는 게 식량 대란도 약간 에너지 쪽과 비슷한 큰 문제거든요. 사실 사람이 살면서 의식주가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 안에서도 먹는 거는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식량 대란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더 커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농기계 관련주들 좀 지금 괜찮은 상당히 저가 매수의 기회거든요. 그리고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수익률은 제가 5%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농기계 관련 종목이고요. 시세 분출한 이후에 다시 주가 이전 자리 돌아오면서 저가 매수 가능 구간으로 드렸습니다. 목표 수익률 5% 드렸습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골든마우스 적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10분 후부터는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8시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유익한 정보들 많이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